안녕하세요. 양성원 과장입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캐드와 스케치업을 활용하여 골조 물량 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회사 동료분들 중에 물량 산출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스케치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건상 만나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닐 수도 있기에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리면, 저는 골조 회사 공무로 재직 중에 있고요. 캐드와 스케치업을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강좌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전문 지식은 아마 크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만 골조 물량을 산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물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물량을 산출하면서 캐드에서는 몇 가지 리습을 사용할 거고요. 스케치업에서도 몇 가지 루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전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애드온 프로그램이고요.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비슷한 리습이나 루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량 산출을 크게 분류하면 도면을 분해, 그리고 분리 작업이 최초 선행 작업이고요. 그 후 캐드로 물량을 산출한다든지 스케치업으로 3D를 올리는 순서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캐드와 스케치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제와 함께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정식 도면은 아니고요. 제가 간략하게 그려놓은 도면인데요. 지금 건물 모형을 단면도로 보시게 되면 기초가 있고 그 위에 1층, 또 조금 작게 2층 이렇게 돼 있는 도면이고요. 최대한 간단하게만 그렸어요. 일반 원래 도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한마디로 도면 정리를 해 놓은 상태다 라고 생각하고 개념 정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것들은 그 하부에 있는 구조체를 표현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게 되면 이 줄기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위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구조물이지만 하부에 이런 구조물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이런 점선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물량 산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 건물이 그 평면과 단면만 봐서도 어떻게 눈에 들어와야지 물량을 산출할 수가 있으실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산출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3D로 올리면서 같이 물량 산출하는 법을 일단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메뉴에 대한 설명을 다 하게 되면 속도도 느리게 될 거고 재미도 없으실 것 같으니까,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만 일단 익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을 통해 가지고 계속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드에 있는 이 도면은 스케치업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스케치업에서 뭐 하나하나 선을 그려가지고 이 도면을 그리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항상 캐드에서 이렇게 도면 작업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정리된 도면을 가지고 스케치업으로 넘기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으로 넘길 때 쓰는 명령으로는 일단 W 블럭이라는 명령인데요. 약키로 W 치시면 W 블록 쓰기라는 그 메뉴가 나오고요. 내가 스케치업으로 보내고 싶은 메뉴, 객체 선택을 선택해서 원하는 애만 선택을 해줍니다. 이 전체를 다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괜히 용량만 커지고 작업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주고요. 엔터가 스페이스랑 같은 명령이니까요. 파일 처음에 저장 경로는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게 되면 지금 바탕화면에 새 블럭이라는 DWG가 생겼죠. 어떤 건지 들어가 보면 제가 아까 내보내려고 했던 딱 그 선택했던 것만 별도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장해 놓은 스케치업에서 저장해 놓은 도면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파일, 임포트.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새 블럭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뭐 다른 화일이 선택이 돼 있어서 CAD가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형식을 CAD 화일을 눌러주게 되면 이 화일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한번 불러주실 때 아마 옵션을 한번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 밀리미터가 아닌 모델 유닛으로 되어 있을 건데 밀리미터, CAD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뭐 미터라든가 뭐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막 건물이 10배 막 이렇게 막 커지게 들어오기 때문에 밀리미터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방금 CAD에 있던 그 파일이 스케치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어떤 도면이든 불러오게 되면 하나를 선택해도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러니까 CAD로 얘기하면 뭐 블럭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스케치업에서 지금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더블 클릭을 딱딱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수정을 한다거나 뭐 면을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이 가능하게 되지만 일단 이 그룹을 폭파하고 작업하는 게 더 편한 방법입니다. 이 그룹에 들어가는 법은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고 밖을 클릭하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이걸로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폭파, 항상 폭파를 시켜 보겠습니다. 폭파를 시키면 이제는 선들이 하나하나 개별 선택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전체 면을 잡아 주시고 저는 make face라는 루비를 사용해서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지금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몰라도 그냥 물 흐르듯이 한번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 일단 뭐 유용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이거를 어딘가로 복사하고 싶을 때, 왜냐하면 이 도면을 또 써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원하는 애들을, 이게 선택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른 명령어에 있다가도 이 선택하는 스페이스 명령으로 셀렉트 명령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원하는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겠다 버튼을 누르고 아무 곳에나 기준점을 선택한 다음에 옮기면 이동이 가능하죠. 근데 이동하는 중에 컨트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애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아무 곳이나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 와중에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복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원하는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make face라는 루비를 사용해서 면을 만들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면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선을 그려서 하나하나 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선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선을 그려줌으로써 면을 만들어 준 거고요. 원래 스케치업만으로 면을 만들려면 이렇게 4개의 선이 만나서 폐쇄가 되는 순간 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면도 따로 또 선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선을 삭제하게 되면 면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면을 만든 이유는 이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올리기 위함이거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푸시 앤 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선택한 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올린다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금 했던 명령을 취소하려고 하면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올리고 잘못 올렸다 하면 컨트롤 Z를 눌려서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푸시 앤 풀을 이용해서 원래 3D를 올려줘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 있는 BST 빌딩 스트럭처, 이게 뭐였더라? 아무튼 이 루비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빌딩 스트럭처 툴입니다. 이게 그 스케치업에서 유용한 루비인데요. 아까 도면으로 돌아가서 일단 이 도면은 이 줄 기초로 700, 외부점으로 봤을 때는 1200 높이의 줄 기초겠죠. 그러면 그리는 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렇게 밑면을 아래 것만 그리고 위에를 전체 통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윗면까지 그린 다음에 내부를 슬랍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복해서 그려도 뭐 상관은 없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1200 이거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요. 이게 면을 만드는 명령어인데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뭐 월, 뭐 기초, 뭐 가도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지금은 모형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높이 1200 주게 되면 자, 이 1200 높이의 줄 기초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아직 면입니다. 딜레트로 지워보면 텅 비어있죠?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캐드에서 봤을 때, 이 단면을 보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기초는 500 높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자, 다시 면 만들기, 입체 만들기 해서 선택은 다 돼 있고 500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에 보이는 단면대로 이 기초가 형성이 된 거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200 높이를 그렸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안쪽 내부점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모양적으로 똑같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기초를 만들었으면 한번 옹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필요가 없으니 일단 지워 놓고요. 지금 캐드를 불러오게 되면 요 0점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겹쳐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위쪽으로 살짝 올려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옹벽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바닥 구조 평면도 한마디로 이제 이 부분 이쪽 1층의 옹벽을 그리기 위해서 1층 평면도가 필요한 거죠. 자, 이거를 또 W 앞으로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실 거예요. 원하는 애들만 선택하고 이거 다 내보낼 필요 없습니다. 얘네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W 엔터 객체 선택. 자, 원하는 애들 새 블럭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확인 눌러주면 덮어쓰기 계속 덮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또 임포트 새 블럭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캐드 도면 1층 평면도 제가 선택했던 딱 그 부분만 지금 스케치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금 요것들은 방금 제가 그렸던 그 블럭들이 되겠는데요. 요거 두 개는 기존에 그렸던 거고 이 새 블럭이라는 이 캐드 도면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갖고 왔으면 작업을 위해서 당연히 오른쪽 버튼 눌러서 터트려 주고요. 그리고 나서 면 만들기를 메이크 페이스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폐쇄된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면 처리가 되는 거고요. 제가 그릴 거는 지금 이 기둥과 옹벽만 이제 그리게 되겠죠. 이 필요 없는 것들은 눌러서 이 셀렉트 버튼으로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거는 필요 없겠으니까 일단 지워주고요. 제가 필요한 건 이 옹벽들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의 높이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닥부터 DI 선형 치수로 보겠습니다. 편하게. 자, 2700의 높이입니다. 이 옹벽의 높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옹벽을 이 슬라브 아래까지 그려야 하는 게 아닌가. 끝까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스케치업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2700 최대 슬라브 이제 상부층 밑면까지 올려주는 게 그리시기에 더 편하실 거예요. 자, 2700 높이가 옹벽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오셔가지고 자, 원하는 애를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두 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를 또 누르면 추가로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또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통하셔도 돼요. 드래그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뭐 이렇게 드래그를 했다. 또 이걸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또 드래그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에서 선택하는 법에 있어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는 다 포함된 것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되면 가운데 기둥 선택이 되고
위아래 옹벽은 살짝 걸치기만 하죠. 이렇게 되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둥만 선택이 됩니다. 다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살짝만 걸려 있어도 전부 다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캐드랑 동일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들만 선택해서 1층을 2700만큼 올려 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선택이 끝났죠. 그러면 또 저기 뭐냐, 그룹 만들기. 자, 이번엔 월이니까 월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월 2700 높이 지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옹벽만 가져오지 않고 이 테두리를 같이 가져온 이유는 여기서 여기를 올릴 때 어딘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갖고 왔다고 하면 이거를 어디 이동을 할 때 어디다가 이걸 놔야 될지가 정확히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Z 하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원하는 애들을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다 선택을 해주고요. 이동하겠다. 그럼 어딜 기준이냐, 이제 기준점을 찍으라고 나오는데, 제일 오른쪽 점을 찍어서 마우스 휠 버튼, 휠을 누른 상태로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여기. 한마디로 여기 점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캐드에 있는 도면대로 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캐드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위까지 그리게 된 거죠. 자,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높이까지 지금 그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슬라브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갔을 때 이 1층의 천장이 2층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층의 천정 슬래브를 그리려면 2층 바닥 도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2층 바닥 도면대로 1층 천정이랑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를 그리기 위해서 2층 바닥 도면으로 와가지고 천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거를 또 스케치업으로 가져가야겠죠. 자, 또 똑같습니다. W 엔터, 객체 선택, 2층 도면 전부, 스페이스, 확인 하면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또 끝난 거, 필요 없는 건 지워주시고요. 자, 파일, 임포트, 새 불러오게 되면 2층 바닥 도면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여기서 뭐 요거를 직접 또 깨가지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컴포넌트이긴 한데 그냥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하나의 그룹이자 블럭인데,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전부가 지금 선택이 돼 있죠.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막으로 뭐 씌어 있다고 해야 될까, 이 하나의 자체적인 블럭입니다. 한마디로 더블 클릭을 하고 들어가야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뭐 지운다거나 뭔가 편집을 가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밖을 눌러버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밑그림일 뿐인 거고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테두리만, 한마디로 슬라브를 그리고자 위함이니까, 솔직히 편하게 그리려고 하면 이 사각형 그리기나 아니면 그냥 라인 그리기를 해서 이 4개의 점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서 폐쇄가 되는 순간 이렇게 면이 생기게 될 겁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시 선택으로 돌아가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캐드 도면에서 저걸 불러와야 돼요. 이거를 원칙적으로 자, 2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아까처럼 깨 부신 다음에 면을 만들고, 지금 바닥면을 그리려면 네모나게 바닥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선들은 솔직히 무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이 선들을 다 하나씩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이 면만 남았을 때 이 면 가지고, 자, 슬래브 아까 높이가 얼마였을까요? 여기가 자 150입니다. 15cm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슬라브 만들기, 슬라브 150
그럼 150 두께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를 밑그림 삼아서, 한마디로 얘는 아직 부시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의 밑그림일 뿐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밑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위에다가 딱 그리고, 그러면 한마디로 이 블럭이라는 그 하나의 뭐 그룹과 이 위에 제가 방금 그려놓은 이거랑은 겹쳐져 있긴 하지만 서로 간에 간섭을 하지 않는 거죠. 이 세 블럭을 옆으로 쑥 옮겨보면 제가 방금 그린 거랑 겹쳐지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거를 일단 슬라브에 얹어 보겠습니다. 자, 슬라브를 여기를 기준으로 자 해서 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높이는 2700 옹벽이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 보시기에 옹벽이랑 슬라브랑 이만큼 부분이 서로 겹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콘크리트 물량을 뽑을 때 이 부분은 중복돼서 뽑히게 되는데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1층이 끝났고요. 바로 2층을 가보겠습니다. 자, 2층으로 가게 되면 자, 2층을 그리기 위해선 2층 바닥 부조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뭐 점선을 원래 그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외부 테두리고 이 노란색만이 실제 옹벽이거든요. 이 옹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걸 또 W로 내보내겠습니다. 다시 스케치업에서 뭐 같은 도면이긴 한데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임포트 새 블럭. 자, 불러와졌죠? 똑같이 깨줍니다. 그리고 면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자동으로 면이 만들어지고 지금 2층 옹벽은 요것만 2층 옹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캐디상에 보시면 대부분이 아니죠. 옹벽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하부에 있는 구조물들은 뭐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 건물을 이렇게 자른 단면도를 위쪽으로 봤을 때 1층은 좀 크고 2층은 절반 정도만 올라가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높이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높이를 보게 되면 거리 여기서부터 위까지가 2500이네요. 2500. 그러면 지금도 옹벽을 이 높이까지 구해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내부 높이까지 2500을 그려주겠다는 거죠. 자, 요거를 지워주시고 뭐 전체를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면이 있는 것만 올려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월 2500 높이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데 선택을 해주고 이동. 자,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2층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 빠르게 가보면 그 위에 슬라브가 15cm 150짜리네요. 그러면 간단하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얘는 얇은 지금 현재 면일 뿐인 건데 이걸 선택해서 또 슬라브 150 하게 되면 슬라브는 아래로 그려지거든요. 이거 참고하실 게 이거를 선택을 하고 만약 그릴 때 슬라브라든가 기초를 선택하게 되면 또 빔이나 뭐 가닥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로 그려지게 되고요. 월이나 기둥을 선택하게 되면 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만 있고 여기 이제 그룹을 만들 때 약어들이 좀 변하긴 하는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일단은 슬라브 150 하게 되면 완성이 됐고 다시 캐드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방수턱 같은 개념이 있네요. 자, 15cm 높이는 300입니다. 그럼 이걸 그리려고 한다 들면 원칙적으로는 옥상층 바닥 도면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W로 이 원하는 객체들을 내보내고요. 덮어쓰고 다시 또 기존에 이제 있던 도면을 지워주시고 임포트 새 블럭 그리고 또 깨줍니다. 자, 그리고 면을 그리는 거죠. 저희는 방수턱만 그릴 거기 때문에 이 내부에 생긴 이 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높이가 300이었던 것 같은데, 네, 300. 자,
높이가 월 300. 자, 요걸 또 위에다가 이동해서 갖다 놓게 되면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딱 그렸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콘크리트 물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BS3를 이용해서 지금 부재들을 그렸는데, 이 그리게 되면 다 막혀 있는 솔리드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재를 하나 선택할 때마다 이쪽 정보에 이 물량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저기 루베가 아니고 저기 밀리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의 수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34.8 루베인 겁니다. 요 기초는 줄 기초가 그렇고요. 이 메인 기초 같은 경우는 98 루베가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선택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메뉴 중에 솔리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 메뉴인데요. 이 처음에는 없다면은 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솔리드 툴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합쳐주는 명령어입니다. 유니온이란 명령인데, 이거를 선택해서 합쳐주기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이음새가 없어졌죠. 이 두 개의 부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겁니다.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게 34, 34.8, 이게 98. 근데 이 두 개를 선택해서 합쳐주게 되면 지금 하나가 132.8, 두 개의 합산과 똑같죠. 콘크리트 양이 132루베, 3루베 가량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가 왜 필요하냐면요.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컨트롤 Y예요. 컨트롤 Z는 뒤로 가기, 컨트롤 Y는 다시 앞으로 가기. 컨트롤 Z. 지금 이 아래쪽은 제가 겹치지 않게 그려줬는데요. 이 1층 옹벽 같은 경우는 2층 바닥이랑 지금 이 부분만큼이 서로 겹쳐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클릭해서 다 더해준 값이랑 이 전체를 하나로 합쳤을 때 값을 봤을 때는 이 부분만큼이 중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릴 때는 그걸 크게 감안할 필요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능 때문인 거죠. 자, 두 개 선택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잠깐 이 원본을 복사를 해 놓고요. 자, 컨트롤 두 개를 선택해서 합쳐주기. 그렇게 되면 이것만의 콘크리트 양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지금 이름들이 쫙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좀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 기초라고 써주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겨주겠습니다. 숨겨주게 되면 회색으로 이렇게 숨겨지거든요. 다시 언하이드 하면 나타나게 되고요. 산출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일단은 꺼놓게 되는 겁니다. 하이드 꺼놓고, 자, 요것도 일단은 꺼놓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서 보게 되면은 옹벽들이랑 기둥들이 쭉 있고 이 슬라브가 지금 겹쳐 있게 되는데요. 이걸 전체 선택한다. 지금 하나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옆에 2.7루베 뭐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데, 전체 선택하고 합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위에 보이는 이음새가 없어졌죠. 한마디로 다 합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컨트롤 Z 돌려주고. 근데 제가 옹벽을 이 슬라브 하단까지 높여준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아래 옹벽 라인이 보여야지만 뭐 상부층을 올린다거나 뭔가 놓친 작업이 있다. 뭐 만약에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문인데 여기에 뭐 상부에 인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그리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여기서도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사각형을 그리고 요걸 눌러서 또 솔리드 그리기. 그래서 원래 보로 그리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자기가 실수로 뭐 월로 그렸다, 뭐 만약에 500으로 월로 그렸다 라고 하면 위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이럴 땐 이동,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거를 전부 합친 다음에 이 해당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치는 작업은 모든 작업이 종료가 됐을 때 그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자, 일단 전체를 선택해서 합치기 이걸 눌러보게 되면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7.28루베 그러니까 한 48루베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1층 뭐 이렇게 자기가 알 수 있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지금 숨겨져 있는 게 몇 개들이 보이는데 그냥 전체 Shift로 쭉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숨김을 취소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나왔죠.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1층은 잠시 숨겨 두겠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요 위에 있는 방수턱 요거는 방수턱이겠죠. 뭐 엄밀히 얘기하면 뭐 2층에서 수직 부지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요 아래 것도 똑같습니다. 일단 요거 전체 선택해서 합치기 하게 되면 이 전체 22루베 정도가 들어가게 되네요. 자, 이거는 2층이라고 써주고요. 자, 그러면 방수턱을 언하이드 하면 기존의 1층과 요 기초 숨겨놨던 것도 오른쪽으로 다시 언하이드. 그러면 전체 건물이 나타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하나씩 선택해 가지고 132루베, 47루베, 22루베, 요거는 뭐 1.3루베 들어가나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하나씩 더해 보면 이 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 전체를 또 선택해서 하나로 합쳐주게 되면 이 전체에 들어가는 루베가 표현이 됩니다. 203.8루베, 한 204루베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1층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지금 다 합쳐놨기 때문에 나눌 수가 또 나누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Z로 다시 돌려서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 다시 웬만하면 층 정도로 이렇게 분계 정도 해 놓는 게 물량 확인하는 데는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 양은 이렇게 좀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거푸집 수량은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일단 요거를 좀 필요 없고 요거를 좀 앞으로 빼놓아 보겠습니다. 좀 다르게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요것도 하나씩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긴 그렇고. 자, 일단 요걸 봐볼게요. 거푸집 물량을 산출할 때는 지금 보시면 이거는 폐쇄가 되어 있는, 한마디로 양옆뿐만 아니라 위아래까지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콘크리트 물량을 뽑을 때는 이렇게 다 막혀 있어야, 폐쇄가 돼야 그 안에 있는 물량이 체크가 되는데, 거푸집 같은 경우는 면이거든요. 이 외부, 한마디로 위아래에 대한 거는 막진 않는 거고요. 양옆만 콘크리트가 옆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만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도 하나의 그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면을 지우고 싶다고 해서 딜레트를 누르면은 얘 자체가 지워집니다.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선 더블 클릭으로 딱딱 하고 들어가야 이 지금 안에 있는 바운더리가 생기면서 이제 이 면들을 선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밖에를 누르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금 다른 곳들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것만 작업하고 있다,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 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을 선택하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거푸집 같은 경우는 윗면 밑면을 설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으로 딱딱 하고 들어가서 윗면을 일단은 재래식으로 하나씩 지워 줄게요. 지우고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우게 되면 뭐 어떤 거를 지웠고 안 지웠는지에 대한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안에 들어왔으면 아무 면이나 선택을 하나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렉트 같은 재질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재질인데 이거는 특별히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보기만 하십시오. 전체를 빨간색으로 일단 색칠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더블클릭 들어가서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윗면은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죠. 그냥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자동으로 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딜레트 지워줍니다. 근데 빨간색을 전체 면에다 입혔는데 왜 안은 파란색이냐? 이게 지금 하나의 면이지만서도 실제로 앞면과 뒷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얇은 종이짝 같은 거지만서도 이쪽은 거푸진 면, 이쪽은 또 다른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저 빨간색을 지금 칠해 본 거고요. 이 밑면도 실제로는 흙이겠죠.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거푸집을 타설을 하게 될 때 실제 이 부위는 흙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거푸집을 대는 면은 이쪽만 거푸집을 대겠죠. 뭐 어느 현장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요 안쪽도 뭐 대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안쪽.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공구리를 치고 이 면을 한 번에 더 치는 뭐 그런 작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현장은 땅을 뭐 F3이 또 다른 키를 안 먹네요. 이런 식으로 땅을 파기 때문에 여기는 거푸집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밑면은 땅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푸집은 다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밑면이죠. 이 아래면도 거푸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는 이 내부 쪽 옆면과 이 높은 면 이쪽만 거푸집을 설치한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1차 타설을 하고 2차 타설을 하게 되면 이 거푸집만으로도 이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푸집 물량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처음에 이것만 선택했을 때는 이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자, 빨간색 면 하나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셀렉트 같은 재질, 한마디로 이 빨간색 재질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안이 선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빨간색만 선택해서 이 재질만 선택을 했던 거죠. 이건 6글자 111제곱미터 만큼의 거푸집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지금 3D 도면이 좀 약간 이렇게 왜곡돼 보이거든요. 이쪽은 넓고 크게 보이고 이쪽은 적게 보이고, 이게 원래 사람 눈이 인식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 스케치업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카메라를 보시면 이 메뉴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좀 왜곡돼 보이지만 앞이랑 뒤가 똑같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실제 그리는 데 있어서는 편해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1층을 다시 숨기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푸집 물량을 뽑는다 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윗면 없애고 아랫면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푸집은 수직으로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슬라브 밑면은 뭐 수평으로 하긴 하지만, 자,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윗면은 거푸집 설치를 하지 않죠. 딜레트. 끝났나 싶지만 이 아래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옹벽 하부면이겠죠. 이쪽을 딜레트로 지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빵 뚫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왜 밑면을 지웠냐, 윗면을 지웠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아래가 타설이 완료가 된 상태면 이런 식으로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푸집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는 이미 콘크리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뭐 거푸집을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슬라브 쪽만 거푸집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량도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일단 1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거푸집 한 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렉트 같은 재질만 선택해라. 선택이 됐어요. 자, 암호 색깔 빨간색 선택해서 입혀주게 되면 다 입혀졌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시 다른 거 선택하면 나오게 되고요. 지금도 분명히 한 면을 선택해서 전체 같은 재질을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안에는 선택이 안 됐죠. 아까처럼 이 안과 밖은 엄밀히 다른 재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로 보게 되면 유로 폼 부분만큼은 다 빨간색으로 색칠이 된 거죠. 요것만이 실제 거푸집을 되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푸집 양을 보고 싶으시면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빨간색 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셀렉트 같은 재질, 그러면 전부 하나 둘 셋 하면 331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회배가 되겠네요. 자,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도 그냥 한 번 더 해보죠. 2층 언하이드. 요것도 일단 작업할 때 걸릴 것 같으면 이 아래 두 개는 일단 숨겨놓고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자, 2층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으로 들어와서 윗면 지워주기 전에 미리 한쪽 면 선택해서 셀렉트 같은 재질 하고 다른 색깔 선택을 하고 윗면을 지워주고 아랫면을 지워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한 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지워주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 공벽이나 기둥이 100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걸 하나하나씩 선택해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럴 때 사용할 때 루비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기에 카메라 정면에서 보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기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윗면을 전체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서 지금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선택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중에서 원하는 면만 선택한다는 루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만, 선만 선택 등등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 선과 면이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우게 되면 이상하게 되죠. 이 면만 지우면 깔끔하게 지워지지만 이 선을 지워버리게 되면 이 양쪽 면이 면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놓고 전체 옹벽을 쫙 많은 거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우게 되면 이상하게 됐었죠. 전체를 선택을 해서 면만 선택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면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지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지우고 밑에 면도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은 선과 면이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 면만 선택하겠다라고 눌러주면 면만 선택이 된 상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딜레트 버튼 누르면 깨끗하게 면만 지워지는 거죠. 지금은 하나니까 제가 하나씩 클릭으로 해서 지워줬지만 나중에 건물이 복잡해서 50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해도 한 번에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2층이고 마지막 남은 게 방수턱이네요. 요것도 잠깐 숨겨 놓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재질만 선택을 했지만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붙어 있는 부재일 경우는 더블 클릭을 여러 번 해주게 되면 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안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 들어가서 원하는 애들을 쫙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연결되어 있는 애는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재질을 선택해줘도 되는 겁니다. 똑같이 윗면 지워주고요. 아랫면 지워주게 되면 실제 방수턱을 하게 되는 거푸집만 남게 되고요. 요거 셀렉트 같은 재질 선택하게 되면 또 위에 17.76 제곱미터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잠깐 줄여 놓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걸로 봤을 땐 전체 거푸집 양을 합치게 되면 나오게 됐고요. 204 루베 정도. 컨트롤 제대로 다시 돌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씩 4개로 떨어뜨려져 있죠.
이런 거를 뭐 층별로 볼 수도 있고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솔직히 다 깨주면 되는 겁니다. 깨준다는 얘기가 폭발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얘끼리에 따로 그룹으로 묶여 있고 이것만의 그룹으로 묶여 있고 2층만의 그룹, 방수턱이라는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층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 여기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딴 데는 흐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같은 재질을 선택한다고 해봤자 여기 활성화 되어 있는 애만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4개를 전부 다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으로 부셔주고요. 요거를 선택해서 아무거나 셀렉트 같은 재질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총 6글자의 수점 628 정도가 협회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네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예제 가지고 스케치업으로 올리고 스케치업으로 콘크리트 물량 그리고 거푸집 물량 산출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그 캐드를 사용해 가지고 물량도 뽑고 스케치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